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이 딱 좋아입니다. 자, 제가 3탄을 찍고 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죠? 그동안 제가 여러 번 찍으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희한하게 마구니가 꼈어. 뭐 이런 것처럼 자꾸 다른 일이 일어나요. 막 뭐 큰 소리가 들린다든지 아니면 뭐 또 일이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걸 자꾸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다가는 평생 못 찍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제 뭐 어떻게 되든 그냥 무조건 찍자. 뭐 그런 생각 하에 오늘은 한번 20분을 무조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The Having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이 요즘 핫한 책이에요. 요즘 아주 많이 보시는 책이고 많은 영감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그런 책입니다. 자, 과연 이 책이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원래 이 껍질은 이거예요. 이게 표정이 원래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 좀 뽀대나나요? 저도 나중에 책을 쓰고 싶은데 그때 책을 쓰면 좀 이렇게 좀 뽀대나게 해보고 싶어요. 뭔가 좀 황금색으로 The Having 딱 적혀 있죠. 이건 좀 불편해가 저는 이렇게 빼서 이렇게 읽고 여기 이렇게 우리 곰돌이 친구가 이렇게 가지고 있게끔 라이언이죠. 여기 카카오톡 친구 라이언. 이 친구는 우리 보던 친구니까 앞으로 이 라이언을 좀 사랑해 주시고요. 이 The Having. 여기 보면 작가가 이서윤, 홍주연 작가님이세요. 이 책은 뭐 이서윤님하고 홍주연이 같이 썼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홍주연님이 이 이소연님하고의 인터뷰, 그러니까 대화를 이렇게 쓰고 또 본인의 얘기도 실고 이렇게 해서 주로 뭐 이 홍주연님이 쓰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도 이 알짜들은 이 책의 내용의 알짜들은 이소연님의 말에서 옮겨 적은 내용들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 책이 과연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부제가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부와 행운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 이 having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죠.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이 have라는 동사를 보면 뭐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뜻이죠. having이라고 했으니까 뭐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식도 되겠고, 아니면 뭐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뭐 명사형이나 아니면 현재 분사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영어 시간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게 뭔가 가지고 있는 느낌일 것 같아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뭐 이런 느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좀 첫 장을 보시면은 이 책을 읽은 그 해외 독자들의 리뷰, 이 책이 좀 특이한 게 미국에서 먼저 출판이 됐어요. 미국에서 먼저 출판을 되고 또 다른 외국에 이렇게 여러 뭐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출판이 되고 한국에 그러니까 역출판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미국에서 한국 책인데 미국에서 출판돼서 나중에 한국에서 출판을 한 그런 좀 신기한 책이에요. 왜 그렇게 됐는지도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이 책의 어떤 해외 독자들의 리뷰를 보면 지금껏 내가 읽은 모든 책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책이다 이렇게 썼어요. 도대체 이 책이 무슨 책이길래? 돈에 대한 불안이 사라졌다. 여러분들 다들 돈에 대해서 불안 있잖아요.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살만해도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 뭐 이런 불안들이 있죠. 그런 불안들이 사라졌다. 그리고 또 뭐 기적이 일어났다. 내가 운영하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생겼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이가
예순아홉인데, 내가 조금 더 일찍 이 작가를 만났더라면 내가 얼마나 더 삶이 행복했을까? 얼마나 삶이 더 부유했을까? 자, 이렇게 쓰고 또 뭐 책을 읽자마자 마음이 편안해졌다. 뭐 이런 글들. 참 뭐 엄청나게 이런 그 리뷰들을 많이 여기 앞에 실어놨어요. 그래서 뭐 다들 정말 아주 놀라운 책이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해빙이 무엇이길래 이 책을 그렇게 열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 작가를 잠깐 소개하자면 뭐 홍주연님, 이분이 뭐 아주 뭐 좋으신 분이시고 또 경력도 좋으시고 또 좋은 학교 졸업하시고 하셨지만 그래도 실제의 삶은 뭐 우리하고 큰 차이가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뭐 이사직을 하고 계시니까 뭐 우리보다 뭐 돈을 더 많이 벌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래도 아껴 써야 되고 또 월급날이 다가오면 또 뭐 관리비 뭐 대출금 갚고 뭐 그 애들 학원비 내고 뭐 생활비 쓰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까딱까딱한 뭐 그런 우리네 삶이 다들 뭐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게 뭐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평범한 사람도 과연 이 해빙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냥 월급쟁이들, 그냥 뭐 자영업자들, 요즘 자영업자들 많이 어려우시죠? 그런 분들도 정말 소위 말하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자,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한 30매덕에서 한 80매덕까지 그 정도의 부자는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평범한 사람들도. 어떻게만 하면 이 해빙이라는 걸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제가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이 해빙이라는 걸 하면 우리가 30매덕에서 80매덕까지는 우리가 부를 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된 사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례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이 이서윤이라는 분이. 그래서 홍주연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분도 이제 우리처럼 평범하게 아껴 쓰고 저축하며 살아서 또 월급날 기다리고 뭐 이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이분이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 보면 내 생활을 항상 빠듯하게만 했다. 10,000원 한 장 편하게 쓰지 못했다. 신문이 배달되면 할인 쿠폰부터 오려냈다. 싸게 장을 보기 위해서 문 닫는 시간 맞춰서 마트에 갔다. 주유소마다 기름값을 비교하는 것은 기본이고 아이가 자라면서 필요한 뭐 학용품, 뭐 집안에 필요한 것들 이런 거 살 때 항상 최저가를 고르려고 노력을 했다. 혹시 또 내가 비싸게 샀다는 걸 알게 되면 쇼핑몰에 영수증 보내고 전화기에 몇 시간을 매달려서라도 반드시 환불을 받았다. 이 정도로 악착같이 사시는 분, 뭐 이런 분들 많으시죠. 저도 뭐 별로 차이가 없는 거. 저도 항상 이 최저가를 비교하거든요. 이게 예전엔 좋았어요. 이렇게 해서 같은 제품이지만 가장 싸게 파는 쇼핑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찾아서 이제 주문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재미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피곤해요, 사실.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렇게 살지 않고도 부자가 될 수 있을 때, 사실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뭐 부자가 된 건 아니잖아요.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살긴 살지만 늘 좀 시원하게 돈을 못 써보는 그런 삶. 그냥 까딱까딱한 그런 간당간당한 삶. 근데, 저도 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 업체를 막 비교를 하잖아요. 그냥 안 그러고 그냥 바로 아무 이사 업체나 이렇게 해서 그냥 부르는 값 주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사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저는 돈의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좀 가장 싸게 하는 업체를 찾아서 몇 군데 업체를 선정해서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편인데, 이제 제가 이제 한 업체에서 이제 왔어요.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쭉 집안을 둘러보시더라고요. 보시더니 뭐 냉장고 하나, 뭐 침대 하나, 뭐 이렇게 쑥 적으시더니, 그래, 자 이제 견적이 나왔습니다. 견적이 얼마예요? 딱 주시더라고. 뭐 보니까 견적이 뭐 괜찮아요. 뭐 이 정도면 뭐 리즈너블 해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됐습니다. 결정하시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좀 싸게 해보고 싶은 마음에, 좀 가격이 좀 비싼 것 같다. 좀 어떻게 더 싸게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한참 고민을 하시더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제가 10만원 할인해 드릴게요. 이러시더라고요. 어쩌기 마음속으로는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래도 지금 처음 업체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좀 몇 개 업체를 더 보고 결정을 내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견적 잘 받고요. 그럼 제가 또 결정해서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견적 보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사장님인 것 같았는데, 사장님 참 피곤하게 사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엔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나도 뭐 고객인데, 고객한테 뭐 피곤하게 사느니 많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또 그분이 가시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내가 너무 좀 피곤하게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분도 저 못지않게 피곤하게 사셨던 분인 것 같아서 제 과거의 이 추억을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사시다가 어느 날 변화가 옵니다. 왜 변화가 왔냐 그러면, 아버님이 임종을 맞으세요. 그렇게 뭐 올해까지 이렇게 수명을 다 하시고 가셨다기보다 조금은 일찍 병으로,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 아버님이 어릴 때 워낙 이 가난하게 사셔가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 재산이 먹고 살 만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쓰지를 못해요. 항상 아껴야 되고, 뭐 안 먹고 안 입고 아끼고 또 아끼고, 뭐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그게 자식들한테도 그대로 전해져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우리 부모님들이 좀 아껴서 최대한 안 쓰고 덜 쓰자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저도 좀 근데 뭐 먹는 데는 좀 과감하게 많이 쓰긴 하셨지만, 어쨌든 좀 뭐 좀 최대한 아껴 쓰자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급적이면 좀 싸게 이렇게 살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분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피곤하게 사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버님이 이제 췌장암에 걸리시고 이제 병원에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 딸된 도리로서 큰 마음 먹고, 이 아버님이 굴비를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굴비를 10마리에 30만 원. 이 10마리에 30만 원짜리를 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아버님이 그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걸 아까워서 못 드시는 거예요. 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도. 나중에 이제 임종을 하시고 냉동실 문을 탁 열었더니 거기서 그냥 굴비가 우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 아버님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한,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도 부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정말 부자로 살 수 있을까? 정말 나 같은 평범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해요. 한 달 정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아껴야 된다. 지금
죽을 날 받아 놓으시고도 아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기 마지막 날, 돌아가시기 마지막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넌 나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다.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네가 쓰고 싶은 거 쓰고 그렇게 하면서 행복하게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홍주연 님이 정말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 정말 기분 좋게 쓰고 기분 좋게 벌고 그렇게 하면서도 정말 한번 부자가 한번 돼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막 자료를 찾아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막 열심히 찾아보는데 이분이 이제 과거에는 또 기자를 하셨던 분이시라 가지고 또 그 기자 할 때 또 뭐 인터뷰도 많이 부자들도 인터뷰를 하고 했잖아요. 보면 근데 대답이 시원찮아요. 그냥 뭐 운이 좋았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두리뭉실하게 명확하게 뭐 열심히 노력했다. 뭐 아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분들이 많으셨겠죠. 근데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추구하는 부의 어떤 부자가 되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뭐 묻고 지인들에게도 묻고 이렇게 하던 가운데 이분이 이제 어떤 얘기를 듣습니다. 과거에 지금 과거에 제가 이분이 기자 생활을 할 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기자 생활을 할 때 어떤 일을 했었냐 그러면 어떤 그 부자들의 이 대한민국 0.01%의 부자들, 엄청난 부자들이죠. 이 부자들의 구루라 그러면 이제 스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그 부자들의 어떤 돈을 돈을 더 늘려주고 또 운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나이가 젊은데 아주 그 기발한 어떤 그런 분이 아주 놀라운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기자 생활을 할 때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 서윤이라는 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서윤이라는 분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 서윤이라는 분을 찾아가서 과연 어떤 얘기를 듣게 될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과연 대한민국의 0.01%의 부자들이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카운셀링을 받고 있는 이분이 과연 어떤 얘기를 하실까? 자, 제가 그래도 오늘 뭐 남는 건 하나 있어야죠. 그럼 남는 게 하나 있도록 말씀을 드리자면 자, 키포인트는 해빙입니다. 해빙. 내가 갖고 있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거기에 초점을 안 맞춰요.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항상 결핍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결핍된 세상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핍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러면 풍요로운 삶에 초점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에 이미 있는 풍요로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가지고 있고 저것도 가지고 있네. 내가 그래도 오늘 이거를 살 돈이 있네. 내가 오늘 장 볼 때 내가 바나나를 살 돈이 있네. 내가 오늘 짜장면을 시켜 먹을 돈이 있네. 그래서 기분이 좋네. 그래서 내 마음이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뭐뭐해서 감사한 느낌. 그래서 그렇게 내가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전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키포인트 하나, 자, 오늘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뭐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아무리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내가 이 팔,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멋진 헤어스타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뽀얀 피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멋진 이 환경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아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있는 것에 감사하기. 오늘 한번 10가지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뭐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거를 매일마다 한번, 제가 다음 이 시간에 만나기 전까지 내가 뭐가 있어서, 내가 뭐를 가져서 감사합니다. 요거 한번 해봅시다. 예, 지금까지 지금이 딱 좋아했습니다. 감사합니다.